레드라쿤 모이해킹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라이트업을 한번 이제 영상 형식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인프라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학생팀 분들이 VPN을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10.0, 20.0, 30.0 이렇게 총 3가지의 네트워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왼쪽에서부터 10.0은 DMZ 네트워크, 20.0은 인터널, 30.0은 MGMT, 매니지먼트, 관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점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제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심어놨었고 아마 더 많은 취약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점들을 모두 조합을 하면은 공격 경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 경로 하나만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 경로 15개를 커버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딱 하나만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취약점들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영상은 아마 한 4개, 5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대상 식별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네트워크와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대상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DMZ망을 통해서 초기 침투를 진행을 하고, 초기 침투 이후에는 내부망 액티브 디렉터리 정보 수집, 그 이후에는 권한 상승, 횡적 이동, 그리고 인터널 네트워크를 장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피버팅을 통해서 이제 MGMT, 매니지먼트, 관리망 장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그러면은 가상 머신으로 왔습니다. 필요한 팀웍스 세팅이라든지 저는 이제 노트 테이킹으로는 옵시디언을 써가지고 옵시디언, 그리고 버프 스위트 이런 거 다 해놨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대상 식별이라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한번 식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네트워크 식별을 해야겠죠. 저희가 10.0에서 30.0까지가 스코프다 라고 이제 학생분들에게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호스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식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우터 내지는 게이트웨이를 찾는 거를 좋아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1 아니면은 .254에 있습니다. 물론 .2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웬만한 회사들의 내부망에 들어가 보시면은 웬만큼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들은 .1이나 .254에 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포트 22, 80, 443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 그리고 .254를 할 거니까 for i in 10에서 30이죠. 그리고 do echo 10.2. 뭐였죠 아까? 10.i 아니죠. 요거 .1. 이렇게 해서 done 하면은 10.1, 11.1, 12.1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testing targets scope.exe에다가 집어넣겠고요. 그 다음에는 .1뿐만 아니라 .254 같은 경우가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과 .25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쭉 봐야 되는 10.1에서 30.1까지 이 라우터들이나 게이트웨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이 .1들이 완성이 됐고, .254들도 이렇게 쭉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얘네를 향해서 엠맵으로 22, 80, 443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프를 주겠고요. tag away, testing recon.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gateway sca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미니멈 레이트 한 2000 정도 주고, 호스트 그룹도 16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실패를 했다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포트가 방화벽이 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핑 스캔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아니라 tag SN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게이트웨이 핑 스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10.254, 20.254, 30.25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10.0/24, 20.0/24, 30.0/24라는 3가지의 이 네트워크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24, 20.0/24, 30.0/24 이렇게 3가지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 3가지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는 호스트 식별을 해야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는 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TCP로 한 포트 8개에서 10개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445, 135, 139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도메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88 커버로스, 389 LDAP, 636 LDAPs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윈도우 호스트와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트 22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웹이라든지 아니면 DB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웬만한 호스트들은 웬만해서는 SSH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어요. 내부망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살아있는 호스트를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호스트를 대상으로 이제 extensive scanning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깊이 있는, 네,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스캐닝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 그래빙, 그리고 엠맵 기본 스크립트, 네,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호스트들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위에서 찾았던 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스코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요 스코프 파일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코프, 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10.0, 24, 20.0, 24, 30.0, 24,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22, 445, 네, 이렇게 쭉쭉쭉 요 포트로 한번 살아있는 호스트들이 몇 개나 있나,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min rate 2000, min host group 16,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IL, 스코프, OA, testing recon, TCP 8,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요거는 씬스캐너로 변경해가지고 씬스캐너로 날리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씬스캔이라 가지고 나름 되게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포트도 한 8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벌써 10.100, 10.101, 101, 102 이렇게 나오고, 10, 11, 100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확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이번엔 조금 더 깊은 스캐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엠맵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report라는 걸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요렇게 한 다음에 컷으로 한 5번째,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IP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testing targets alive.txt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대상으로 이제 탑 포트 한 3000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일단은 열려있는 포트들을 먼저 찾고, 네, 여기에서 extensive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탑 포트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3000개 포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3000개 위에서 찾은 열린 포트를 대상으로, 네, 조금 더 강력한 스캐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려있는 포트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도 씬스캔으로 네,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엔 민레이트를 3000까지 올려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찾았던 저희가 살아있는 IP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testing recon TCP 3000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한 12초 정도밖에 안 걸렸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열린 포트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제 자주 찾는 3000개 포트들 중에서 이제 이 열린 포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호스트들이 다 왔고, 네, 요 포트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발견한 요런 이제 열린 포트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 그래빙, 그리고 엠맵의 기본 요 엠맵 디폴트 스크립트, 네, 정보 수집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네, 요 이제 엠맵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열려있는 포트들을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TCP 3000이 아니라 여기가 recon TCP 3000이었죠. 네, 엠맵 이렇게 한 다음에 graph4 저는 오픈 줄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컷D로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지금 중복되는 이 포트들이 많으니까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contact D 슬래시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new 라인을 이제 코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쭉 복사를 한 다음에 mmap tag P 요 열려 있는 포트들을 대상으로 tag SV, tag SC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in rate는 4000 그리고 min host 그룹은 16 똑같이 해주겠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발견했던 alive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TCP detail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를 이제 다 가져올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map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수집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 포트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 이제 뒤에 돌아가는 동안 저희가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일단 맨 처음에는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가 살아있느냐, 여기에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스코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살아있는 네트워크들을 맨 처음에 식별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있는 혹은 포트나 아니면은 핑이 핑, ICMP 핑이 가능한 요 라우터 내지는 게이트웨이 호스트들을 찾기 위해서 .1 그리고 .254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핑을 날려봤고요. 그 핑을 통해서 10.254, 20.254, 30.254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게이트웨이가 발견됐으니까 요 세 개의 네트워크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맨 처음에 식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네트워크들에 있는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가장 자주 발견이 되는 그 TCP 포트들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먼저 이렇게 포트 스캐닝을 해서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좀 열린 포트들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그 열린 포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스캐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컨 쪽으로 가서 한번 TCP 디테일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실무였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안 할 거고, 실제 실무였으면 호스트가 뭐 몇천 대에서 몇만 대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CTF 환경이고 어쨌든 그리고 뭐 그래봤자 호스트가 한 15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수동으로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 호스트들을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기반의 호스트들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노트에서 10.2.10.0/2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10.2.10.20이 아니라 20.0/2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 포트 스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0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느낌이 지금 저희가 10.2.10.0이 나왔고 10.2.20.0이 나왔는데 10.2.30.0은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현재 VPN 네트워크에서 접근 불가. 아마 10.0, 20.0 장악 이후 네트워크 피버팅 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같은 경우는 리눅스 호스트들이 많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은 DMZ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웬만해서는 다 윈도우 기반의 호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88, 389, 636 이런 거 나오죠. LDEPS 그리고 LDEP, 커버로스 이런 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얘는 도메인 컨트롤러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윈도우 기반의 액티브 디렉토리고 도메인 컨트롤러가 2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는 10 그리고 2.20.100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도메인 컨트롤러들을 상대로 뭔가 LDEP이나 아니면 커버로스 관련된 공격을 하려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칼리 리눅스의 DNS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들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etsy resolve 파일을 열어가지고 name 서버 20.10 그리고 name 서버 10.2.20.100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chatter로 네, 요 이제 파일이 바뀌지 않도록 네, 이렇게 chatter 플러스 i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뒤집어 씌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특정한 속성을 바꾸면은 immutable 하는 이라는 속성인데 이 속성을 바꾸면은 이 파일이 이제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2대가 있고 네, 그 외에는 아마 윈도우 서버들과 이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등의 이제 윈도우 클라이언트 박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호스트 같은 경우 네, 20.11 요 호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인증서를 보호하니 네, 요 이제 도메인의 CA 서버, Certificate Authority Server라고 해가지고 공개키 기반 구조 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ADCS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아마 담당을 하는 Certificate Authority Server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00 같은 경우도 도메인 컨트롤러죠.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요 도메인 컨트롤러는 네, 여기 도메인이네요. kr.kw 아마 코빗 웨이브겠죠. 그래서 코빗 웨이브.local이고 네, 요렇게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가지고 네, 요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20.10 같은 경우는 한번 위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kw.local이라는 도메인의 PDC 아마 primary domain controller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저희는 현재 2개의 도메인이 있다. 얘는 뭐 사실상 이제 forest root 도메인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도메인은 이제 얘는 child 도메인이겠죠. 네, 이렇게 도메인 이렇게 2가지의 도메인이 있다. 그래서 얘는 아마 20.10 그리고 10.2., 20.11 이렇게고 얘는 이제 나머지 20.0/24에서 나오는 윈도우 호스트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 같은 경우는 아까 보아하니 네, 100, 101, 102 이렇게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다 리눅스 호스트들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100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파치만 돌아가고 있네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네, 방문을 해보면은 코빗 웨이브 블로그라고 벌써 떴죠. 그러니까 뭔가 DMZ망에서 인터넷을 향해 있는 워드프레스 기반의 블로그다. 네, 이 고객사의 블로그다. 뭐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파이어폭스에서 켰습니다. 이게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되게 티피컬한,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그런 워드프레스 기반의 그런 블로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U를 눌러가지고 WP Tech을 찾아보면은 네, WP Tech 컨텐트 이런 거 있는 걸로 봐서는 워드프레스가 확실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워드프레스 이렇게 검색을 해도 뭐 CSS 이 HTML 코드에서 뭐 워드프레스 파일 업로드 뭐 이렇게 뜨는 걸로 봐서는 무조건적으로 워드프레스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robots.txt는 없고요. WP Tech login.php 요거는 이제 거의 모든 워드프레스 인스턴스에는 꼭 있는 이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옵시디언으로 가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워드프레스 블로그 호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치라고 되어 있고 바이언서 디지털 아셋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죠. 10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회사 랜딩 페이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뭐 About Us 뭐 이런 페이지 있고 뭐 코빗 웨이브란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 회사의 랜딩 페이지 느낌의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랜딩 페이지는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스태틱 웹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찾아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컴퍼니 랜딩 페이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2번을 한번 보죠. 102번 같은 경우는
그냥 443만 열려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cert 있고 인증서 있고 뭐 인증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건 딱히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방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TTPS로 방문을 해야겠죠. 네, self-signed cert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러 페이지 나오는데 무시를 해주면은 되겠고요. 가보면은 여기 이제 Chasm Workspace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 Chasm Workspace 같은 경우는 원격에서 뭔가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재택근무를 할 때라던가 그럴 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서버나 뭐 아니면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Chasm Workspace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뭐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 접속용 그런 이제 서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자산 식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기 침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